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주간 브리핑 시간이고요. 빠르게 한번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보실 소식은요. 기사 하나 읽을 거예요. 자, 영종 주민들이 영종 국제도시 분구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영종도 발전협의회, 영종시민연합, 영종미래발전연구소 등을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분구 추진위원단은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인천 중구로부터 분구를 통한 행정의회 독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구청이 지금 현재 영종국제도시하고 꽤 거리가 멀거든요. 현재 중구 이청사가 영종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종도는 지리적 여건상 분구가 돼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맞고 오히려 서구하고 지리적 여건상은 더 가깝거든요. 근데 영종도는 아무래도 대교를 건너서 다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도 10만에 도달을 했으니까 빠르게 분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영종도가 뭐 영종국제도시구나 아니면 영종구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인구가 한 30만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분구를 하려면. 근데 특별 예외로 영종도는 좀 분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발대식을 가졌다라는 거 8일날 그 기사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지도상에서도 인천 중구청이 이쪽에 있죠. 영종도 이청사는 여기 운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이미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종구로 분구가 됐을 때 뭐 의회라든가 영종구청 이런 자리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분구가 되는 게 영종국제도시에 걸맞는 위험을 세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 최근에 입주를 맞이한 운서 SK뷰 1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월세 매물과 전세 매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서 SK뷰 1차는 전세 매물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416개로 매물이 소화되기는커녕 일단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도 114개로 지난주 대비 매물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매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제 매매도 증가를 하고 전세 매물은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매물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주 2월 6일 날 집계를 했었는데 2월 12일 날 보시면은 전체 총 매물 수는 증가를 했고 중산동의 전세 매물이 지금 보시면은 194개에서 181개로 줄어들고 월세가 88건으로 늘어나면서 중산동 매물도 854개로 오히려 총 매물 개수는 늘어났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입주 물량과 기존의 매물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영종국제도시에 지금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 현직에 있는 중개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저희랑 가까운 이웃인 서구 쪽의 입주 물량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이게 아무래도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세 가격이나 뭐 전반적인 임대 매물의 수준이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수요들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구의 입주 물량이 같이 겹치면서 그쪽의 수요가 많이 뺏기는 부분이 저는 거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1월 입주 단지들을 한번 3개 단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루원시티 SK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가 좋은 우미린 더 시그니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방 1차죠. 디에트르 더 펠레체 단지를 갖고 왔는데, 자, 얘네들 지금 매물들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매매 같은 경우도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13건, 그 다음에 시그니처는 57건, 그 다음에 대방 1차 같은 경우는 56건으로 그래도 대방이나 우미린 같은 경우 검단 지역은 지금 매매 물건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전세 한번 볼게요.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 매물이 더 많죠. 426건. 세대수가 총 2378세대예요. 자, 우미린 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1268세대, 대방 1차 같은 경우는 1279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방 1차가 470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어떤 수요가 영종도보다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전세 수준을 보면은 얘네도 이제 74제곱미터가 2억 7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물론 그 이상의 매물들도 있지만 우미린더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75제곱미터가 3억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루어시티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3억 4천에서 3억 7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영종도의 전세가하고 크게 갭이 벌어져 있지 1억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 차단이 이쪽 서구 쪽에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 일정, 이거 매주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뭐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대거 몰려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월부터 SK 1차 반도 유보라, 7월에 이제 호반 서밋을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입주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에 1409세대의 대단지인 센텀 베뉴가 입주를 맞이하면서 총 5,823세대라는 입주 물량이 저희 영종국제도시도 연달아서 입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만나보신 것처럼 서구 쪽의 입주 물량이 18,500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소동의 SK뷰 1차와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겹겹이 1분기 때 입주 물량이 많이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구 같은 경우 2023년도가 14,000호 정도가 됩니다. 30,000호 조금 넘는 물량이 줄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주간 매매 가격 동향, 주요 지역 변동률 데이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 집계 일자는 2022년 2월 7일 통계를 가지고 오늘 12일 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원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지역별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마이너스 0.01,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여기서 더 마이너스 0.03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2까지 회복이 됐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0.02로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자, 보면 다음은 KB 지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0.08%, 그 다음에 전세는 0.05% 상승률에 그쳤고, 현재로서는 뭐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KB 지표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상승률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아무래도 KB 지표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는 거래된 가격대 이런 부분들이랑 실제 거래된 금액대들을 반영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KB 지표 이제 인천광역시 각 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있는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나 0으로, 동구 같은 경우도 중구랑 마찬가지, 연수구 같은 경우는 0.07% 매매가가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0이죠. 서구 같은 경우는 0.07,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0.04로 KB 지표에서도 서구의 전세가는 떨어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0.04, 전세는 0이죠. 부평구 같은 경우도 0.12, 그 다음에 전세는 0.08, 남동구 같은 경우는 0.07, 전세가 0.01 이렇게 이제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재명 후보가 김포 얘기 언급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자, 김포 같은 경우는 매매는 0.12, 네, 전세 같은 경우는 0.02 이렇게 집계가 마감이 됐다. 단지별 최근 신고가는 계속 지금 거진 한 달 넘게 갱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계속 스킵을 할 것 같고요. 자, 14개 단지별 연간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촬영 날짜가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 기준 2월달 거래량이 0건, 그 다음에 1월달에 13건에 지금 그치고 있고, 1월달 거래 집계가 이제 2월 말까지 집계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15일 이상 되면은 집계가 거의 마감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나와봐야 뭐 한두 건 정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월 거래량이 13건에 그치고 오늘 12일자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월 거래량이 20건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자, 12월 같은 경우는 31건에 마감을 했죠. 연간 거래량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 3월 달에 226건, 그 다음에 9월 달에 165건, 11월 39, 12월 31에 마감이 됐고, 1월은 아직 집계 중인데 13건, 20건 내외로 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뭐 15건 이내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지별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14개 단지를 저희가 보는데 운서랑 반도 유보라를 포함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자, 매매 4건, 전세 416건 아까 봤죠. 월세가 115개로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 유보라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전세 103건, 월세 15건 이렇게 매물 등록되어 있고요. 운서 SK뷰 1차 77제곱미터 보시면은 전세가가 한 2억 3천부터 출발을 해서 4억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억 5천부터 4억 5천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77제곱미터는 2억 6천 정도 선이면은 계약이 가능하고요. 옵션 어느 정도 들어간 집을 한 2억 6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옵션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간 집을 신규 입주 아파트를 입주하실 수가 있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한 달 차이가 나다 보니까 SK 1차랑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방어선이 3억선에서 이제 계속 방어가 되고 있다가 요번에 2억 9천까지는 매물이 두세 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에서 타입이 있어요. 83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같은 평형이죠. 같은 평형이기 때문에 시세도 출발가가 2억 9천부터 출발을 해서 5억까지 분포가 돼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뭐 2천에 120부터 뭐 반전세인 2억에 50 이런 매물들까지 있다라는 거, 한 3억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은 스카이시티자이 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91제곱미터 전세가 한 2천 정도 빠졌어요. 98제곱미터 그리고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35, 38, 43. 자, 38평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1,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저가 매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전세나 매매에서 호가도 올라간 매물이 있는데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매물 소화가 아무래도 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저가 매물에서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가 매물 기준으로 출발가가 좀 내려갔냐 아니면은 올라갔냐 이 부분입니다. 상승기 때는 호가 기준으로 요걸 매겨보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단지고요.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있죠. 74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지난주 대비 매매가가 한 2천 정도 하락한 매물, 저가 매물이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리고 84제곱미터에서는 출발가가 2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자, 지난주와 달라진 부분은 우미린 1차 거래량 한 건 등록된 거하고 오션하임에서 한 건이 등록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11일 날 신고가 6억 6천이 나온 이후에 요번 주에 한 건이 등록이 됐는데 1월 24일자 5억 6천에 10층짜리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33평 B타입이었는데 이게 중축 매물이었고 이게 실제로 매물이 있었습니다. 급매로 나왔던 매물이었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됐어요. 직전 신고가 대비 1억이 빠진 거래였다. 1억 정도가 빠진 금액이었죠. 6억 6천이 신고가가 12월 11일에 나왔었으니까 직전 신고가 대비 1억 정도는 빠진 금매가 거래가 됐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1차 단지를 한번 볼게요. 자, 59제곱미터 84, 123.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25, 33, 49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25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서 1,000만 원 정도 빠졌고, 33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 1,000만 원, 전세가 2천만 원 빠졌고, 49평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물이 없다. 이렇게. 자, 다음은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단지죠. 자, 64제곱미터 보시면은 매매가에서 1,000만 원 빠졌고, 전세에서 1,000만 원 빠지고, 자, 74제곱미터에서 전세가에서 1,000만 원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4제곱미터에서는 매매에서 1,000만 원, 전세에서는 4천만 원이 내려간 이제 급 전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CC 스위첸 60제곱미터 보시면은 전세가 1,000만 원 내려간 모습, 그 다음에 74제곱미터는 매매가에서 2천, 전세가에서 2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서 3천, 전세가에서 2천이 지난주 대비 저가 매물이 나왔다. 뭐 이거는 새낀 매물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 가능 매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가 매물을 기준으로 했다. 자, 다음은 화성 파크드림 1차. 자, 73제곱미터 같은 경우하고 84제곱미터 화성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시세를 내려서 매물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는. 자, 다음은 한신더유 1차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단지죠. 한신더유 같은 경우도 직전 출발가가 4억 2천에서
그 밑으로 내려온 시세는 없었어요. 매물 등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지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라 비발디고요. 101제곱미터는 이제 변동사항이 없었고 115제곱미터 43평형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서 3천만 원이 오히려 저가 매물 수준이 3천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자, 51평인 13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5천만 원을 내린 매물이 나왔다. 자, 다음은 우미린 단지 한번 살펴볼게요.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단지죠. 자, 매매가 4억 7천부터 시작을 해서 6억까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주 대비 3천만 원이 빠진 매물이 나온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내린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힐스테이트 단지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83제곱미터 단일 평형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죠. 자, 매매가 지금 최저가로는 4억 8천부터 출발을 시작을 해서 6억 5천까지 매물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 대비 1,500이 내린 매물이 나타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한 2천 정도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수자인인데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와 변동사항이 없어요. 저가 매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거래 한 건이 나왔고 우미린 1단지에서 거래 한 건이 나왔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직전 신고가 대비 1억 정도가 빠진 실거래가가 나왔잖아요. 자, 우미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는 48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 평형대가 있고요. 자, 4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4,500 정도가 하한선이 더 올라간 부분이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서 2천만 원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실거래된 금액 보면은요, 1월 9일자 거래된 게 요번 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꽉 채워서 신고를 했다, 부동산에서. 1월 9일자 거래된 게 2월 8일 날 실거래가 나왔다. 자, 보시면은 3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17층짜리 매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59제곱미터 25평형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전세 부분도 조금 일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거래되는 부분들도 뭐 4억짜리 거래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4억 밑에 거래된 내역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7제곱미터 단일 평형대예요. 자, 출발가는 2억 8,500인데 3억 6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대비 500만 원이 저가 기준 상승을 했다. 마지막으로 동보 노빌리티입니다. 84제곱미터 단일 평형대 구성 단지고요. 출발가는 4억 5천짜리 매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5억 5천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실거주 가능한 빠른 입주 가능한 수준으로는 4억 8천 정도에서 5억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동보 같은 경우는 1월 14일 날 신고가 4억 9,500 찍고 그 뒤로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2월 12일자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주간 브리핑 방송을 이어왔고요. 긴 영상 16개 단지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